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기본 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여러분 벌써 기본 과정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챕터 5 강의이고요. 앞서서 프로젝트 탐구를 통해서 2, 3, 4 되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저희 실습 과제도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도 벌써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기본 과정 강의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프로젝트 탐구의 여러 가지 라벨링 사례들을 다시 한번 좀 총정리하는 개념으로 정말 실습 과제를 위한 강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을 실제로 진행하시기 전 혹은 진행 중에라도 이 챕터 5의 강의를 통해서 실습을 할 때 어떻게 이 과제를 빠르게 통과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 또 시도해야 될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실습 과제를 참여하시면 빠르게 또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기본 과정 강의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마지막 학습 목표죠. 실습 과정을 통해 이미지 라벨링 역량을 강화한다. 사실 되게 멋있는 말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이미지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영상 데이터 라벨링 실제로 이 시장 그리고 이 업무 비즈니스에도 몸을 담고 있지만 저 라벨링 역량 강화는 전체 이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이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라벨러들이 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내 실습 과제 그리고 이 챕터 5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의 역량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집중해서 내용들 잘 살펴봐 주시고요. 네, 목차는 라벨링 실습에 대한 안내 드리고 있고요. 자, 접근 방법, 저장 보류 제출 방법, 그 다음에 자동 채점 결과를 보는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계속 시연 때 사실 보여드린 내용들이어서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튜토리얼에서 프로젝트 상세 페이지 진입하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클릭하고 팝업 안내, 교환에 있는 내용과 실제 지금 제가 이제 강의 영상 녹화하는 그 오늘 날짜의 팝업 안내 내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들어가셨을 때 나오는 그 팝업 내용들을 잘 봐주시고요. 비밀번호는 세 가지 모두 동일하게 NDBI 2021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프로젝트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객체 추적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작업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라벨링 저작 도구 실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 보류, 제출 세 가지 버튼을 토대로 태스크 제출 없이 라벨링 작업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저장 버튼을 누를 수 있고요. 라벨링 대상이 없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사용이 가능하고 원래 이제 보류 버튼이 저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실습 과정에서는 보류 버튼을 어떨 때 활용하실 수 있냐면요. 아래 보시면 프로젝트 내에 주어진 태스크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태스크 무언가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하기 어렵고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올 때까지 다음 태스크를 못 넘어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땐 보류 버튼을 통해 다음 태스크로 일단 넘어가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보류된 태스크는 모든 태스크 작업을 완료하면 마지막 태스크로 다시 그 보류됐던 태스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보류한 태스크는 또 보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류된 태스크들이 남아있을 때는 질문을 반드시 남겨주시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신지를 그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실습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건 보류는 원래는 이제 불량 데이터, 라벨링 대상이 없는 작업을 할 수 없는 데이터를 걸러내기 위한 버튼이지만 이 실습 과제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이거를 끝내지 못하고 다음 태스크로 일단 넘어가길 원할 때 그럴 때 이제 보류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실 수 있고 대신 이제 한 번 보류한 태스크는 또다시 보류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한 번 더 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제출은 말 그대로 제출이고요. 실습 시에는 제출을 누르면 자동 채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보셨죠? 제가 시연 이제 프로젝트마다 할 때 알림창으로 뭐 미태깅 몇 개, 잘못한 거 있으면 오태깅 뭐 이런 식으로 안내 나오는 그 자동 채점이 제출 버튼을 누름으로써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객체 추적부터 하나씩 라벨링 기준도 한번 저희 보여드렸었는데요. CCTV 객체 추적 같은 경우에는 전신의 30%,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가장자리에 딱 맞게, 왜냐하면 바운딩 박스였기 때문에 가장자리에 딱 맞게 라벨링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객체의 소지품, 지팡이, 뭐 휠체어 가방도 있었고요. 유모차, 이러한 모든 소지품들을 포함해서 라벨링 해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그리고 물체 또는 다른 객체의 일부 가려진 경우에는 보이는 부분만 추측하지 않는다라는 거. 사실 이제 그 프로젝트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이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건 추측이고 어떤 건 추측이 아닌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이드라인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요. CCTV 객체 추적은 보이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고 라벨링하지 않고 딱 보이는 부분까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울이나 유리에 반사되거나 혹은 홍보물 포스터 같은 데 있는 그런 모델은 라벨링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카테고리와 속성 보시면 이제 휠체어,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유모차, 잡상인, 아동, 일반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죠. 각각의 정의들이 있었고요. 보시면 이제 뭐 전동, 수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소지하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고요. 유모차는 유모차, 핸드카드 등의 이제 끌 것을 소지하는 사람을 저희가 잡상인으로 봤고요. 아동은 나이 연령대가 사실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생 이하 정말로 좀 이렇게 아동으로 보이는 경우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속성에 대한 기준들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 알림창이 이제 계속 제출을 눌렀을 때마다 자동 채점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태깅은 라벨링을 하지 않은 거, 라벨링 대상들은 맞지만 아직 라벨링을 안 한 경우에 이제 미태깅이 카운트가 되고요. 오태깅이나 과태깅은 말 그대로 무언가 잘못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걸 했다거나 이런 식의 경우겠죠. 그래서 저런 이제 오태깅, 과태깅은 옆에 이제 객체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표시가 나오니까 그걸 토대로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은 정확도는 말 그대로 정확도가 낮게 라벨링 된 거죠. 박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객체랑 벗어나게 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한번 오류 사례를 좀 볼까요? 지금 미태깅 11개. 자, 이거는 이제 미태깅은 원래 라벨링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실습 과제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팁으로 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제출을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미태깅이 나오는 숫자가 결국 이 이미지상에 내가 라벨링해야 될 객체의 숫자랑 일치하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서 여기 이렇게 11개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뭐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태깅은 라벨링하지 않은 것들을 카운트하는 거고요. 자, 과태깅 나와 있는데 보시면 소지품을 따로 라벨링했을 땐 저런 식으로, 네, 가방을 따로 했을 땐 과태깅으로 잡히고요. 네, 그래서 오류된 라벨, 그러니까 잘못된 그 객체 라벨에 저렇게 노란불이 들어오고 오류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 이게 왜 잘못됐는지 어떤 걸 수정하면 될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서 좀 보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동을 일반인으로 한 경우에는 오태깅으로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노란불과 오류 사유도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낮은 정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객체의 가장자리랑 바운딩 박스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자세히 보시면 저 남자 모자 쓴 어르신 분의 그 머리 위로 이렇게 공백이 많이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런 그 가장자리를 맞추는 거 반드시 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란불과 오류 사유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스포츠 자세 라벨링 기준도 한번 다시 점검하면요. 신체의 90% 이상이 기준이었죠. 그리고 각 부위의 가장 중앙에 점을 찍어주셔야 되고 좌우 방향이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그분은 라벨링 대상인 스포츠인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뒷모습인 경우에는 뒤통수에 가려졌어도 코 위치를 추측해서 라벨링을 하지만 그 외의 자세들은 다른 신체의 일부로 가려졌을 때 라벨링하지 않고요. 하지만 옷이나 소지품, 뭐 이제 발목 아대, 야구 배트 이런 것들에 가려진 경우에는 추측해서 라벨링 한다라고 되어 있죠. 3번부터 6번까지의 기준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 채점 결과 보기로 또 한번 보시면 미태깅, 코를 라벨링하지 않은 거죠. 이거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저도 그 코 찾는 거 조금 시간이 걸렸었는데 한번 실제로 하시면서 미태깅이 나오면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조절하시면서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코를 이렇게 두 번 라벨링하면 과태깅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방향 굉장히 중요했었죠. 스포츠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를 등지고 있는 방향, 그리고 나랑 마주보고 있는 사람과의 방향 좀 구분해서 잘 해주셔야 됐었고요. 제가 한 가지 드렸던 팁은 오른쪽 어깨를 먼저 했으면 반대쪽 어깨, 그 다음 팔꿈치, 팔꿈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깨,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손목, 오른쪽 골반 이런 식으로 한 방향을 다 하시고 다음 방향을 또 하시면 틀리실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얘기 한 번 더 설명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라벨에 노란불이 들고 오류 사유가 나오면 꼼꼼히 확인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위치가 중앙에서 많이 벗어나면 낮은 정확도로 나오니까요. 라벨의 노란불과 오류 사유, 점 위치가 불량하다라는 건 보시고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 자동 채점 결과를 보고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너무 오랜 시간 그걸 붙잡고 계시기보다는 보류를 눌러서 다음 태스크로 넘어가 주시고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을 주셔서 좀 안내를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더 원활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정적 객체 나왔네요. 차선 정지선, 그리고 폴리라인, 폴리곤, 횡단보도 이렇게 좀 각각의 라벨링 기법과 객체들을 매칭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차선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의미를 상실한 경우 라벨링하지 않고 객체 간 간섭이 일어난 경우 객체가 아닌 차량 같은 물체에 가려진 게 아니라 차선이 뭐 횡단보도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객체 간의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객체로 라벨링을 했고요. 안전지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있을 때는 안에 있는 빗금이나 다른 모양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만 두 개의 폴리라인으로 진행했다라고. 두 개인 이유는 직선과 곡선을 두 가지로 분리했었죠. 네,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동 채점 결과 한번 또 볼게요. 보시면 네, 노란 실선 하나를 라벨링하지 않아서 미태깅으로 나온 경우 있었고요. 라벨이 복사되는 경우 있어요. 그 컨트롤 C 누르면 자동으로 복사되고 V 하면 이제 붙여넣기 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과태깅으로 남기 때문에 지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를. 오태깅도 있죠. 흰색 점선으로 잘못 이제 속성을 골라주셨을 경우에도 오태깅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류 라벨의 노란불, 그다음 오류 사유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자동 채점 결과를 잘 보시면서 조절해 나가신다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은 정확도, 차선은 시작점과 끝점, 보이는 점까지죠. 그래서 양 끝점에 딱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요. 낮은 정확도로 안내가 나오고, 실제로는 지금 이제 자동 채점 해보시면 끝점 오류라고 더 자세히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도움받아서 진행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라벨의 노란불, 그다음 오류 사유 나올 거고요. 그래서 잘 눌렀을 때 사실 이렇게 오류 라벨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뭘 틀렸는지를 바로 체크할 수가 있어서 더 쉽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은 가이드 보기를 눌러서 라벨링 가이드 문서.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쭉 설명드렸던 가이드라인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교환과 가이드라인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 3개의 실습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 실습 수료 기준은 반드시 그 팝업 안내를 꼭 꼼꼼하게 봐주셔서 꼭 수료를 위해서는 실습까지 통과가 필요하니까요. 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을 정리하면 전체 이제 프로젝트 탐구 챕터 2, 3, 4에서 저희 봤던 내용들 중에 실습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 총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결론은 자동 채점 결과표와 그 다음 문의하기 버튼을 사용해서 막히시더라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해주시면 정말 역량 강화에 효과가 탁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 자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기본 과정 마지막 강의인 만큼 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AI 허브 사이트, 입문 과정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저 AI 허브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CCTV 객체 추적, 그 다음에 스포츠 자세는 이제 데이터 메이커 자체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그 객체 추적, 그 정적
객체, 자율주행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AI 호사이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질의 답변은 해당 이메일로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 저작 도구상의 문의하기를 통해서 답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과정은 여기서 마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남은 심화 과정이 있는데 기본 과정 내용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시면 이제 심화 과정까지도 도전해 보셔서 정말로 데이터 라벨러로서 정말 심화 과정까지 다 통달한 정말 역량이 강화된 우수한 데이터 라벨러로서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 과정도 제가 마찬가지로 강의를 진행하고요. 끝까지 잘 수강하셔서 마지막 이제 심화 과정 수료까지 잘 마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과정 강의는 여기서 전체 마치도록 하고요. 5개의 강의 또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